안녕하십니까. 서해 수호의 날 폭파된 천안함을 보며 응징을 다짐한 국민의힘과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딱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서해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폭파된 천안함 선체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피격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천안함 음모론을 거론하면서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과 막말을 해온 사람들을 이번 선거에 대거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까지 싸잡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에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느냐.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이종섭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갈등 기류가 형성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의 공개 요구 뒤 여당 내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귀국과 비판 언론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황 전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고 21일 이 대사가 귀국하며 한 위원장의 요구가 모두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한동훈 위원장과 당내 친윤 핵심 의원들이 충돌하며 있었던 윤한 갈등은 없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치러지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대신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평택에서 멀지 않은 충남 서산에서부터 시작해 당진과 아산을 순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후보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할 면목도 없게 생기기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자들은 물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러한 음모론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 됐다며 아쉬워했던 후보까지 대거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박선원 인천 부평을 후보는 천안함 폭침 2달 뒤인 2010년 5월 라디오에 출연해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어뢰 피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연어급 잠수정에는 중어뢰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조한기 충남 서산 태안 후보는 2010년 7월 일본 어뢰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이라며 집단적 담합이자 심각한 여론 왜곡이라고 음모론에 가세했습니다. 조 후보가 거론한 일본 어뢰는 천안함 폭침 해역에서 수거된 북한 어뢰의 부품에 쓰여진 일본이라는 글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쓰는 방식과 같다는 게 입증돼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과 여부는 그 뒤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노정면 인천 부평갑 후보는 2014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무색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는데에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비난으로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며 발을 구른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천장을 수여한 후보들의 면면과 과거 운동을 보면 이 대표의 생각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산만 넘어 평택이 바로 보이는 당진과 아산을 돌면서도 굳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을 회피하는 행태가 놀랍지 않습니까? 참수리 357정의 격심으로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해군 장병 47명이 순국한 천안함 폭침,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로 인한 호국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불참하면서 이 대표는 가는 곳마다 최상병을 외쳐대는 가증스러운 행태만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광역시 전남대 후문광장에서도 대통령은 억울한 병사의 죽음을 위로해야 마땅하다며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마음 편히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을 꿈꾼다는 원내 일당 대표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쓰러져간 호국 영웅들의 넋을 기리지 않는 나라는 나라 같은 나라냐고 묻고 싶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 내심 불편해 참석하기 싫다면 그런 자들의 참석은 호국 영웅들도 바라지 않을 테니 불참하는 것은 자유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최상병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가증스러운 운동이라도 않는다면 모릅니다. 현행법대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어거지로 군의 3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군수 완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수사 외압을 주장하다니 말이 됩니까?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이었던 3대 범죄 사건을 1심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바꾸고 군이 3대 범죄 수사 권한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게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에 공포되었고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법이 시행돼 군인 사망 관련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이 발탁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어난 사건, 즉 군의 수사권조차 박탈해버린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군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어거지 주장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밧줄로 자기 자신을 묶는 자승자박이고 제끼에 제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됐다고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할 짓과 해서는 안 될 짓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기고 선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거 승리에 눈이 뒤집혔다 하더라도 남들이 슬쩍 봐도 알 수 있는 밧줄로 자기 몸을 묶는 자승자박과 제꾀에 제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딱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